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크립토커런시 시장 비트코인, 이더리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웹사이트에서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긴급 연준 비공개 회의가 이사회 사무실에서 신속한 절차에 따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일한 안건은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3월 중순 이전에는 연준의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지만 연준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석 사이트 노먼 트레이드의 설립자 스벤 헨리치는 연준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깜짝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정이 없던 금리 인상에 일부 사람들은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긴급회의가 발표되자 다음 주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냐 서로 묻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급회의를 앞두고 변동성 있는 주간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월요일 예정에 없던 금리회의를 열어 금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비상회의다. 그러나 정작 연준에서는 정기적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예상치 못한 이런 통지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할 것인지, 발표를 한다면 얼마나 높은 금리를 할 것인지, 올해 총체적으로 얼마를 할 건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 바이든과 푸틴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즉 토요일 날 전화 통화를 하고 연준은 월요일 날 회의를 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또 얘기가 많은데요. 미국이 러시아가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확실한 가능성을 경고하고 미국인들에게 48시간 이틀 안에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며칠 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뚜렷하다고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토와 EU 정상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고 외교 소식통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2월 20일 끝나지만 그 전이라도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일어날 만한 전망이 있다. 미디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푸틴과의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일 월 이렇게 3, 4일은 스펙터클한 주식시장과 크립토커런시 코인 시장이 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인플레이션, 무한정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 전 세계 인플레이션 이번 주까지 업데이트를 한 걸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축국 미국인데요. 미국이 7.5%로 상당히 높다. 이제는 순순히 인정을 하였죠. 전에는 7%였으나 예상 7.3%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자산시장의 악재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7.3이 아닌 7.5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체크가 가장 중요한데, 기축국 미국 그 다음에 준기축국 유로, 영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이런 나라를 한번 쭉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은 3.6%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 것은 선진국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유럽을 보지만 항상 최저치 인플레이션인 일본을 봐야 되겠죠. 일본은 항상 최저 국가로 0.8% 잃어버린 20년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 1.5%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도 항상 체크해야 됩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베네수엘라 472% 가장 높죠. 아르헨티나는 51%, 터키 49%로 터키는 최근에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터키에서는 도너츠 가게에 한 개 남은 도너츠를 사기 위해서 여러 명이 도너츠보다 비싼 가격으로 서로 경쟁하는 이런 영상도 올라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변동사항은 아주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바이누가 메타버스에서 가상 토지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시바이누 메타버스의 가상 부동산인 시바랜드입니다. 이미 디센트럴 마나, 더 샌드박스와 같이 메타버스를 모델링한 가상 땅, 랜드가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번 지바랜드는 메타버스의 내부에 있는 랜드가 곧 구매, 경매가 가능하며 정식 버전 출시되기 전 커뮤니티가 일찍 메타버스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바이누 도지 킬러라는 리쉬 토큰 보유자는 먼저 시바이누 랜드에 액세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랜드를 살 수 있는 리쉬 토큰을 잠깐 보겠습니다. 코인게코에서 랭킹은 없고요. 도지 킬러라고 불리는 이 리쉬라는 토큰은 1539불로 가격 차트에 보면은 최근 발표 이후 급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 4,000불까지 간 후 컵 모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4,000불 컵 모양 만들기 전에 또 작은 컵 모양을 만들고 여기서 파라볼릭 포물선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하향 또 컵 모양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539불, 앞으로 최소한 4,000불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도지킬러라는 리쉬 토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독점성을 허용하고 메타버스에서 토지 구획의 첫 번째 판매 단계를 우선순위와 독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리쉬 보유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안티 덤프 시스템, 즉 홍락 시스템 방지를 위해 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가 잠금 해제되고 독점 판매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리쉬는 최근 60% 가격을 상승한 후 지난주에 비해서 120%를 증가했지만 다시 약간 하락 조정된 현재이고 쉬바는 이제 이 메타버스 부분을 쉬바 이누 리쉬코인과 함께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쉬바의 공식 메타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달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라켄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고래들의 1월 한 달 동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개의 비트코인 또는 10,000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을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의 고래 수는 감소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그 고래들의 보유량은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큰 고래일수록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고 작은 고래들은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비트코인과 20% 하락한 1월은 역사적으로 최악의 암호화폐의 달이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행동이 다른 자산 클래스 행동을 반영하게 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한 그룹으로 묶고 S&P 500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점점 더 상관관계가 강화되었다, 친밀해지었다, 동기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맞지 않았으나 2021년 작년 말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다. 즉 비트코인을 나스닥과 비교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S&P 미 주식과의 관계도 점점 밀착되어 갔다.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의 매파적 변화에 따라서 위험 자산으로 간주되어 주식과 비트코인이 매도로 인하여 1월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고래가 계속적으로 자산을 매각을 했고 이더리움이 고래가 보유한 이더리움 양은 계속 줄어든 반면에 오히려 고래의 수는 증가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던 고래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가고 큰 고래들은 이더리움을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하늘세계의 차트는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서 계속 비트코인은 증가하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고저를 오가면서 하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키코 뉴스 인터뷰에서 케빈 오리어리는 초기 암호화폐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은 메타버스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메타버스에 해당하는 알트코인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코인은 메타버스가 구축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더리움과 폴리곤 매틱, 헤데라, H바, 헬리움, HNT 이렇게 4가지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체도 소프트웨어일 뿐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서비스 회사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은 이더리움, 폴리곤 매틱, H바, 헬리움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성공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메타버스가 제품 및 브랜드 마케팅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이건 크나큰 비즈니스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온라인에서 특히 경험적 광고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믿으면서 메타버스가 그것을 발견하게 만들 것이다. 메타버스는 게임에서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e스포츠 그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스포츠 베라도 있고 헤타 그 밖에 최근에 상장한 아직은 검증되지 않는 싸고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여러 가지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게이밍 토큰들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줄리언 팀버 동영상 왼쪽에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채택률에 의해서 증가됨에 따라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과 동일한 성장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네트워크 효과는 애플 컴퓨터의 네트워크 효과랑 비교했을 때 애플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애플의 주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하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그 수요 곡선이 발전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더 높은 가치로 갈 것이다 라고 이러한 논리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줄리언 팀버는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는 구별되는 자체의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른 코인들이랑은 틀리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것인데 이유는 확장성이 더 높고 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이 가치 저장 자산 클래스라고 말하고 싶다. 나머지 디지털 자산 공간에 있는 코인들은 벤처 자산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은 1970년대 금의 변동성과 같은 단계에 있고 비트코인이 1970년대에 금이 있었던 그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금은 그 당시에 화폐에서 자산군으로 바꾸는 시대였고 매우 변동성이 높았다.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큰 하락도 있었던 1970년대 금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우는 비트코인이 향후 10년 동안 현재부터 시가총액 20배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가 안 되니까 20조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10년에서 20년 내에 20조 달러 시가총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규제 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다. 윌리오는 유럽 당국은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을 유발하여 비트코인에 점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유럽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을 점점 파멸시키고 있고 보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